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발언을 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했는데요. 의혹 제기 12일 만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계속 이제 속보로 이런 상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될 이 대선 선거판에서 그 정치 보복성 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이 집권 시 적폐 수사 발언,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 측에서 이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네.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상당히 수위가 센 발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저 정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정을 근거도 없이 적폐라고 한 부분들은요. 참 너무 오만한 발상이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같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출범을 했는지는 윤석열 후보도 잘 알 것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탄생한 정부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보복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촛불 민심을 적폐로 보는 것인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 그러니까 율이 한 지금 42%, 43% 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42%의 국민들도 그냥 그런 적폐의 어떤 상황으로 보는 건지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고요. 네. 무엇보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오미크론이 5만, 10만, 17만까지 가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유독 그런 주장을 계속 하세요. 뭔가 복수, 보복, 뭔가 갈등을 통해서 뭔가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라 옛날 어떤 과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다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런 대선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다음 넥스트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우려가 되고 공포감까지 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내가 하면 정당한 적폐 수사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미 말했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핵심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수사 관여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적폐 수사 운운하기 전에 이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라든가 탈원전 관련 수사라든가 이런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시작된 수사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질질 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 전이라도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범죄 혐의대로 시스템에 따라서 가야죠. 저는 청와대가 발끈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연동하는 게 저는 그 의도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도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또 이야기할 때 윤 후보를 향해서 그러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할 때 이 정부에 적폐가 있는데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아니 후보는 그것도 어떻게 윤석열 생각하세요?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적폐 수사라는 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의 뜻을 면면히 살펴보면 검찰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수사했을 뿐이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그 민주당이라든가 집권 세력들이 반응하는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는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오히려 고백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따라 할 것이고 나는 관여 안 한다. 검찰을 믿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다시 했으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예. 굉장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규정을 했잖아요. 대상을 특정을 했어요. 그냥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적폐라는 부분들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런데 그 규정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말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오늘 그 보수 신문에서 사설에서 윤석열 후보가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 지금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게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서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본인은 그렇게 검찰을 좀 그런 걸로 바꿔야겠다는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정확하게 그거를 특정을 지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찔린 게 없으면은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있냐 하는데 생사람을 잡으면서 뭐 문제 없으면은 뭐 그냥 뭐 반응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도 다니고 말장난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범죄 혐의를 갖고 지목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이 권력의 사유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 정권에 불리한 많은 수사들이 시간을 걸거나 은폐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 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선 A 검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독립운동에 비유를 하면서 중용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본인이 검찰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편에 있는 내 편, 내 라인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듯이 수사를 한 거고 본인이 보기에 맞듣지 않고 본인의 편을 들지 않으면 적폐로 볼 수 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적절치 않은 게 본인이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본인의 측근을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너무 오만불선한 말씀이시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한동훈 검사 본인의 가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만 독립운동한 듯이 하고 제대로 된 검찰로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검장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폐 수사를 해낼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 문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머릿속에 위험한 발상을 갖고 계시고 과연 다음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그런 철학과 인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더 짚어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계승을 한다는 것은 사기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겪고도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냐. 우리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문제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집권 세력에게 굉장히 아픈 얘기였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적통성을 강조하던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출범되자마자 재창되었던 게 적폐 수사였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적폐 수사라는 것 자체가 너와 나를 나누고 자신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프레임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5년 내내 이걸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뭐 갈라치기를 당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의사와 간호사, 뭐 일반 국민들, 뭐 정당 지지층 간에 갈라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지적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도 나라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면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그거 한 적이 있느냐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저는 그건 올바른 지적이고 국민의 시각을 대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앞서 이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까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윤석열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갈라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정말 국민들이 이 코로나19에 같은 얘기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민생을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분란만 일으키고 뭔가 갈등만 초래하려고 하는 발언들이 너무나 위험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이 적통성과 이런 연관성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적폐 수사 얘기하는데요. 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힘들게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국민들께서. 당시에 적폐 수사를 했던 담당 주역을 했던 분도 윤석열 지금 현재 후보예요.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부분들 적폐로 규정됐고 최순실이 했던 문체부의 많은 여러 가지 K재단 만들어서 돈 기업들한테 받아가지고 사익을 채웠고 그거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2, 3년 동안 그 적폐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윤석열 후보도 분명히 알 거면서도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격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제발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갈등이나 어떤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경제 민생에 대해서 좀 본인의 철학과 인식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갈라치기의 원조는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갈라치기의 원조는 제가 볼 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라치기 윤석열 후보가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을 선행해서 실행해 보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니까 제가 볼 때는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뭐 갈라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갈라치기는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주로 사용하는 지금 선거 전법 같아요. 뭐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메이저 언론과 비메이저 언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갈라치기 부분들이 뭐 정부에서 누가 뭐 있다 서로 국힘과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겠죠. 서로 공방이 하지만 현재 대선에 있어서 갈라치기와 복수와 과거의 어떤 갈등들을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는 심사는 윤석열 후보 측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반문재인 외에 본인이 어떤 경제정책과 어떤 비전과 다음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의 제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 입장이 다른 거는 제가 저도 이해하고 납득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적합한 표현 같아서 그 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사과 요구에 대해서 윤 후보의 입장이 또 나오면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잉 의전 논란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언론이 의혹에 대해서 12일 만에 의혹을 제기한 지 12일 만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부 대변인, 사과의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계속 해야 된다. 몇 번 사과를 따로따로 후보도 하시고 배우자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과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배 비서관과 뭐 A 씨와의 대화 내용을 뭐 솔직히 관여한 바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배 비서관과 A 씨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들이 있지요. 그래서 김혜경 배우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일단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책임질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고, 또 한 세 번 정도 허리를 숙여서 국민들한테 사과했던 부분들.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한테 얼만큼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진심 어리게 계속 사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보면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사과에 대해서 낮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선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비교되는 부분들은 이제 당시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을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 분명히 김건희 씨는 남편한테 사과를 했으면 김혜경 배우자께서는 국민한테 사과한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 사실관계 부분은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배 비서관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을 잘 구분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영역 같고요. 그다음에 A 씨를 한 번 정도 인사를 받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관계가 없었다, 이런 사실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뭐 배 비서관이 A 씨 비서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은 충분히 책임을 지겠다, 이걸로 아마 가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지. 이게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의혹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정확한 해명이 추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조 전 부원장님, 사과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12일간 쭉 보면요. 제일 처음에 경기도 7급 공무원 모 씨가 제보를 언론에 제보했을 때 민주당이나 저쪽 그 관련자들이 보인 그 반응이 허위 사실이다고 강력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녹취와 증거가 나오니까 이거는 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과잉 충성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나 김영희 씨는 몰랐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뒤로는 A 씨를 해유하기 위한 정황, 이게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범죄 혐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슈퍼 갑질 행태입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 사과를 하셨는데 무슨 사과를 누구에게 한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한 내용도 모르겠고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한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도움은 받았지만 7급 공무원 모 씨는 처음에 인사만 한 번 했다. 그 뒤에 못 봤다.
처음에 인사만 한 분한테 속옷 정리시키고 냉장고 정리시키고 대리 처방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아들 퇴원시키고 병원비 내게 하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기자회견문을 김여경 씨가 냈을 때 본인의 잘못이고 책임지겠다 해놓고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뭐 때문에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와 감사 얘기도 하는데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분이 자신의 일을 경기도 감사관에게 시키는 게 맞습니까? 자기가 도지사 재직 시에 감사관으로 임명했던 민변 임무 모 인사가 지금 감사관을 하고 있고 검찰도 지금 수원지검에다 배당을 했는데요. 수원지검 지검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대학 후배입니다. 이걸 국민들은 빤히 다 알고 다 보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과를 자꾸 하니까 이 사안이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대응이라고 봅니다. 네. 좀 잠깐 팩트 좀 체크를 하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임명한 감사관실에 하는 게 말이 되냐라면 현 정부의 감사원도 없애고 지자체 감사관실도 없애고 그럼 현 정부에 임명한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그런 논리거든요.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과도한 비약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속옷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A 씨가 주장한 부분들이고 공간 담당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개인적인 뭐 이제 사택에 가서 한 게 아니라는 부분들 이거는 나름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속옷 정리를 뭐 사적으로 시켰다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 드리는 거는 배 비서관이 A 씨 그러니까 7급 A 씨한테 그러니까 7급 A 씨 불만은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배 비서관이 모든 공을 다 이렇게 했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7급 비서가 했던 부분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알려줄 수 없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야권의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상당히 거센데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방향만 맞다면 1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 단일화 되는 겁니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안 될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의 방향만 맞다면 10분이면 된다고 한 얘기는 이게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밀당을 할 지금 시점이 아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굉장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 간에 후보들 간에 신뢰만 있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믿고 가면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이게 지금 지지율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을 거고 또 그걸 대체할 마땅한 방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지금 55%, 56%, 7%까지 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상당수도 사실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분들로 분석 결과들을 보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된 행태로 출마를 감행해서 간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바로 정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고민이 아주 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에 맞게 저는 적정한 시점에 의견 조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주일이나 열흘씩 두고 공학적으로 접근할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보통 DJP 연합도 40며칠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34일인가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대선이 28일, 27일 남았는데 네. 언제 앉아서 따지고 밀당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단일화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 측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이런 가치의 연대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단일화 부분들은 생각해 본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10분 안에 뭐 될 수 있다 단일화 이거는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죠. 단일화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가 십수년을 정치권에서 있었고 그 단일화라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다단한데요. 그래서 좀 되게 오만한 발언 같다. 그래서 단일화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